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오늘 이것도 분명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미리 말씀드려야 돼. 우리 미리 한다고요? 예, 지금 저 홍 박사랑 저는 미리 놓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3월 달이 1, 2, 3 걸리고 또 한글날이 또 월요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원래 한글날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맞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네. 하려고 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제작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이 제작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저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예. 부득이하게 저희가 미리 놓고 한다는 거 사전에 이거 보고 드려야지. 그래서 네. 오늘 복장도 제대로 준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우리 홍 박사가 나왔으니까 다 좋아하실 거예요. 추석 연휴 잘 쉬었어요? 네, 집에 부모님 댁에 가갖고 엄청 잘 먹고 잘 자고 왔어요. 잘 먹고 잘 자. 엄마 아빠 있는 데가 뭐 자기 집이지 뭘 시집 가기 전에는. 맞아요. 네. 방도 그냥 그대로 있죠. 자기 방도. 맞아요. 시집 가도 아마 엄마 아빠가 그거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교수님 댁에도 따님 방 아직 있으세요? 그냥 있어.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이제 거기서 주로 또 집사람이 자. 아, 사모님께서. 네, 그 아마 이 다음에 우리 홍 박사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방은 그대로 두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뭐 오면 또 사용하게 할 거예요. 이제 올 때는 하나 새끼 쳐갖고 가지. 그래야 두 사람이 텐데. 와서 잘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네. 언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 방 얘기 하니까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결혼식 전날. 나도 이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인데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갖고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고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 없어. 잠깐 깼는데 그래서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그러고 화장실 딱 나가보니까 화장실도 없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딸 방문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 문 열어놓고 이러고 딸 방문을 쳐다보고 있더라. 그래 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이렇게 안방 침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5분 넘게. 그렇죠. 마음이 이상하셨을 5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5분 넘었으니까 한 10분 계속, 넘었겠지. 계속 팔짱 끼고 자기 딸을 그 침대에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이날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다른 새로운 가정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잠자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그게 기억이 참 많이 나.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진짜 저도 혼자니까 결혼식 하기 전날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하실까,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게.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떠실까. 나는 그래도 잤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이제 잤고 또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내일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누구도 올 거고 누구도 오실 텐데 뭐 이제 이런 계산들도 해요 남자들은. 그렇지. 큰일 이제 치러셔야 되니까. 이제 뭐 친척 중에는 어느 분이 시골 어디서 오실 것 같고 뭐 친구들은 몇 명이 누구나 올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것. 또 교수님 내가 뭐 하시던 교수님 아는 교수님 오실 것 같고 뭐 이런 거 계산하면서 이제 좀 잠자리를 설친다 할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이라는 그런 생각, 자고 있는 쟤를 보는 게 오늘부로 끝이라는 생각 하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이제 그거보다도 가서 이제 딸 자는 거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이제. 맞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좀 자주 보지 그래서 잠자는 거. 이제 그런 얘기 한 기억도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홍 박사 가서 그랬다니까. 이제 외동딸 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내가 손잡고. 네, 이렇게 손 건네줄 때 아빠들이 마음이 이상하다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그거는 사실 괜찮으셨어요? 당연히 건네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내 생각은 그랬어. 그 건네주면서 찔찔 짜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저희 큰아빠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받는 놈 입장에서 기분 더럽거든 그거. 그렇죠. 내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건 절대 안 하려고 네. 많이 다짐을 했어요. 팔 건네주면서 찔찔거리는 거 그 쪼다리빵 같은 짓은 안 하려고. 빨리 건네주자. 그거는 과감하게 했어. 근데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애들 나가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찔찔거리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죠, 교수님. 저는 남의 결혼식 가면 그 왜 이제 신랑 신부가 인사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저는 남의 결혼식 가도 그 부분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사실 귀짝 쥐가 찾아가서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괜히 눈물도 더럽게 많은 민족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거 눈물이 많다는 얘기는 한편 또 생각하면 인정머리가 좀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하는지 살벌하게 또 하는 거 보면 또 무섭고 맞아요. 감잡을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명절 때 가서 태백 가서 잘 쉬고 온 걸 태백.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저 이슈 첫 번째도 태백 거로 좀 해야겠어요. 아이, 좋아요. 나왔어요. 근데 네. 나쁘지 않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네. 제목이 저혈당으로 쓰러진 40대. 아이고. 콜라 응급처치로 살린 경찰이 어려운 콜라 응급처치? 콜라 응급처치? 예, 이게 저혈당이면 어찌됐건 빨리 당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콜라도 아닌 게 아니라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콜라가 왜 요즘에 그 당분 없는 콜라 있잖아. 제로 콜라. 그거 같으면 안 됐겠지. 그렇네요. 제로 진짜. 콜라가 꼭 있어서는 안 되겠어. 저혈당으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5일날이에요. 5일날 엊그제네요. 강원청에 당연히 태백이니까 네. 강원청에 따르면 5일이 아니라 지난 8월 12일 거네. 근데 5일날 밝혔구만. 네네. 지난 8월 12일 날 태백시 황지동이라고 그러는데 황지 터널 있는 데죠 거기. 버스 터미널 있는데요. 시내예요 황지가. 황지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112 신고가 접수됐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황지지구대 최하영 순경 25살인데 이거 우리 여성 경찰관 같아. 최하영 순경을 비롯한 이두희 경위네. 이두희 경위, 안치균 경사, 김남영 순경 4명이 동시에 출동했네. 네. 태백이 그 신고는 많지는 않은가 보다. 4명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동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니까 팔에 상처를 입은 채 길에 엎어져 있었대요. 아이고.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혈당 앓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네. 네네. 그러니까 최순경 등이 인근 마트로 달려가서 콜라를 구입하고 사탕 입에 넣고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콜라를 구입하고 인근 모텔에서 숟가락하고 빨대를 구해왔다. 그래 숟갈로 떠먹이거나 빨대로 빨아먹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한 팀은 말을 계속 시켜. 이런 때 의식 잃으면 안 되거든. 맞아요. 저혈당 쇼크로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계속 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마트에 가서 콜라하고 숟가락 모텔 가서 숟가락 빨대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콜라를 숟가락에 담아서 조금씩 먹이면서 상태를 확인했다. 그래서 서서히 의식이 회복됐고, 네. 이제 그 사이에 119 구급대원이 이제 온 거지. 아이고 다행이에요. 와서 이제 그 무사히 구조했다. 근데 이제 이건 누가 봐도 처음 보면 이거 주취자야. 이 길에 낮에 막 엎어져 있으니까. 주취자라고 여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팔에 상처가 나 있는 등 심상치 않았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나 콜라 먹인다는 소리는 솔직히 제가 경찰학교 강의를 오래 했는데 응급조치하는 거 뭐 저혈당이 오는 사람 빨리 사탕 먹여라 막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콜라 그러니까 진일보 했구나. 먹이기가 효율적이네. 그렇네요. 이게 사탕은 또 입에서 이렇게 좀 빨아 먹어야지 이게 당이 빨리 들어갈 텐데. 정상인의 혈당 수치는 보통 60에서 150mg라고 그러네요. 네. 데시빌리터 이거 뭐예요? DL이 나 이거 이런 그 기호에 엄청 낮대. 하여튼 뭐 60에서 150 정도인데 저혈당은 50 이하래요. 50mg 이하래요. 네. 그런 게 이제 보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60에서 150 사이구나. 혈당이. 근데 저혈당 하는 사람들 50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그러는구나. 떨어지긴 많이 떨어지네요.
저혈당의 가벼운 증상은 배고픔, 식은땀, 가슴 두근거리는 거, 어지러움, 기운 없는 거, 손끝이 저리는 거 정도라는데 네. 계속되면 피로감이 오고 시력이 이상이 오고 졸음이 오고 업무 집중에 어려움 증상도 나온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지는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혈당 쇼크로 실신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죠. 여기 왜냐면 그 혈당 그 당이 원활하게 뇌 영양분이 공급이 잠시 안 되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이 결국 안 되면 그렇죠. 뇌 손상이 올 수 있겠죠. 뇌 손상 올 수 있죠. 예. 근데 야 그 저 태백 경찰서 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저 출동한 경찰관들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네요. 신속하게 엄청 그 대처하셨네. 이런 환자가 흔치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태백에서 아주 이거 정리해 줘야 되겠네. 예, 잘하셨네요. 이두희 경위, 네. 안치균 경사, 김남영 순경, 최하영 하영 순경 순경. 네 명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살린 거네요. 맞죠. 예. 저혈당으로 쓰러진 40대 콜라 응급처치. 나 이거 처음 들어봤네. 콜라 그러게요. 콜라로 응급처치. 그 원래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그렇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거 좀 들어두셨다가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콜라 사다가 예, 얼른 그 뭐야 그 제로 콜라는 안 되고 그 제로 콜라 말고요. 그런 콜라 사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네. 충분한 응급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응급처치 같은 거 잘해야 돼 이거. 그리고 빨리 신고해주신 분도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신고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예. 이게 이제 엎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주치자로 그냥, 봐가지고 네. 아유 저 술 취한 사람 땅바닥에 엎드려 있네. 에이 냅둬. 그러니까요. 이러고 가버리면 시간 지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래되면은 저 영구적인 뇌 손상 올 수도 있다고. 네. 근데 이거는 신고 빨리 해주신 분들, 그다음에 119 출동하기 전에 파출소 순경들이 먼저 가서 대처해주고 또 119가 잽싸게 와서 이분은 1,000원 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요. 저혈당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머니에 사탕 넣어 갖고 다니던데 막. 그러게 맞아요. 나 혈당이 그거 봤는데. 맞아요.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사탕 같은 게 보이면 아 이분이 혈당이 떨어지시는 분이구나 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 사탕 종류는 꼭 갖고 다니는 게 좋겠네. 예, 하여튼 저 일처리 깔끔하게 잘한 그런 사례. 나는 이게 추석 전후라고 해가지고 얼른 선택해서 8월이었어요. 강원청에서 기다렸다가 미담이라고 이거 5일날 요 근래에 발표를 했고 강원청에서 잘하셨네요. 속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만은 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뭐 할 말 없고 좋습니다. 아마 솔직히 그 추석 명절 전후 끝나고 나면 막 그 미담 사례 모집하거든. 아 그래요? 야 미담 사례 있었으면 빨리빨리 보고해. 이제 명절 기간에 말이야. 그러면 막 뭘 했습니다. 우리 파출소에서 뭐를 구조했고 뭘 했습니다. 뭐 강아지 찾아준 거 뭐 이런 거 다 올려요. 그럼 거기 선별해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요. 이제 올리고 경련장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케이스가 이제 경찰이 이런 거는 잘한 일이고요. 사람 살리는 일은 뭐 잘한 일이고. 근데 이제 너무 홍보라든지 이런데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쓸데없이 저 순찰 한 바퀴 더 돌 시간에 대가리에다가 포도리 그 뒤집어 쓰고 엄청 무겁거든. 그거 뒤집어 쓰면 다 인형, 모가지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이거 하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경찰이 할 일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홍보는 그냥 경찰은 자기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근무만 순찰 열심히 돌고 저 순찰차에서 자지 말고 저 넷플릭스 보지 말고 그런 것만 안 하고 꾸준히 순찰만 열심히 돌아주면 경찰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달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거 하고 그거 그 프랭카드 걸고 길바닥에서 그 서가지고 그 프랭카드 들고 서 있는 거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런 거 정말 안 해야 돼요. 무슨 경찰이 홍보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 홍보 필요 없어요. 뭐 그렇죠. 경찰이 뭐 왜 홍보를 해? 홍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경찰차가 자주 눈에 보이면 일 그게 열심히 홍보예요. 하고 있구나. 그냥 경찰차는 순찰차가 그냥 뺑뺑뺑 도르면 그냥 그 눈에 자주 띄면 그게 홍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사들이 나쁜 놈들을 그냥 가서 잡아왔다는 거 그거 신문에 나면 그게 홍보예요. 그게 그렇죠. 무슨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프랭카트 걸고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는. 내가 그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당번이라고 나와서 이거 들고 서 있으래. 그래 세상에 강력반장하는 놈이 새벽 6시 나오라 그래요. 길바닥에 그 횡단보도에서 이거 들고 서 있게 이거 프랭카드 걸고. 아이고. 강력반장하는 새끼야. 족스럽게 말이야. 안 나갔어요 그거. 안 나가서 저 사유서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그거 썼어. 이거는 경찰의 일이 아니라고. 참 모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석절 뭐 명절 이 기간에 은행에 가고 그 어젯밤 날밤 꼬박 샌 놈들 말이야. 저 비번 날 권총 차고 뭐 은행 청경이에요 경찰이? 은행연합에서 우리 저 경찰 월급 줍니까? 아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걸 고정근무 시키고 말이야. 근데 고정근무 안 시켜서 난 우리 직원들한테 순찰 돌아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위에 놈들은 나는 이렇게 지시했으니까 거기서 강수 사건 나도 내 책임 아니야 그 소리야. 나쁜 새끼들이지 말이야. 그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근무 자체가 굴욕스러워요. 그렇죠. 아직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꼬지지하고 날밤 샌 놈들한테 거기 가갖고 말이야 권총 차고 청원경찰 역할하면 한 번은 이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야 되겠네. 어떤 거요? 그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뭐 권총이라도 차고 있어요. 옛날에 카빈 소총 맸어요. 그다음에 추석절 전후하면 그때 또 무슨 옷을 입혔냐면 비상근무라고 그래갖고 전투복을 입혔어요. 군인같이. 그 전투복 입고 워카 신고 어제 날밤 꼬박 새서 파출소 근무한 놈들 그 꼬지꼬지해서 이빨만 겨우 닦고 고양이 세수하고 그거 들고 와서 총 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집사람이 이제 명절 때 되니까 월급에 그 남은 거 그 차례 비용 쓰려고 왔다가 자기 남편 깨지지 하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아내가 미안해서 남편한테 눈에 안 띄려고 저쪽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돈을 못 찾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 동네에 그 은행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슬그머니 와서 찾아가는데 내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더라고. 참 그때 느꼈던 어떤 절망감 같은 거 굴욕감 같은 거 참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형사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지소도 쫓겨나 본 적 있어요. 파출소장으로. 지소장으로 이제 뭐 그 잘해주라는 사건을 안 잘해줘서 못 해줘서 원칙대로 해가지고 발령 내주시더라고. 쉬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파출소장 가가지고 명절 때 됐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뻗치게 안 시켰어요. 임의적으로 딱 해갖고 시간대별로 순찰 돌아. 뱅뱅. 차 끌고 다니면서 가서 보고 이상 없는지 청원 경찰이 근무 똑바로 하는지 청원 경찰 근무일지다 사인해주고 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돌면서 그거만 시켰어요. 그 나중에 그거 안 시켰다고 또 본청에서 감찰이 나와갖고 이제 그 은행 갔는데 왜 경찰이 없었냐 이 시간에. 네. 그 내가 그 가서 시간대별로 사인한 거 청원 경찰 근무일지 갖다 줘 이렇게 했다. 유동근무 시켰다. 유동근무 왜 뻗치기를 하냐 그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 내 동네 치안은 내가 책임권자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뭐 징계매기니 뭐니 어쩌다 하더니 명절이 끝나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근무시키고 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 돼지 그 전염병. 콜레라 돌면. 돼지 전염병 그다음에 뭐 무슨 그 닭 같은 거 조류독감 뭐 이런 거 있을 때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는 차 반출하는 거 뭐 이렇게 통제하고 막는데 그게 이제 시군구소관입니다.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는 시군구소관인데 거기에다가 시군구에서 협조 요청하면 경찰이 가고 자기들 말은 안 듣는다는 거야. 이렇게 도로에서 건물을 하면 경찰 말만 들으니까 경찰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그 또 서장 높은 놈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지 부하 직원이 평소 업무하고 그 업무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생각 없이 사인 딱 하면 그날로 가서 또 이제 같이 서 있는데 지들은 우리 옛날에 전의경이 있을 때 전의경들을 이제 지원 보내주면 전의경들이 통제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대장급 이상이 이제 걔들이 잘 도고 있는지를 몇 군데를 댕기면서 내가 이제 감독 순시라고 그러지 사인을 해주고 댕겨 내가. 그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의경만 서 있는 거야. 그 보니까 시군구 애들은 그 안에다 난로 켜놓고 앉아서 지들끼리 입하고 하고 앉는 거야. 있는 데를 가서 소리 질렀어요. 그럼 가라야지. 그럼요. 당신네들 업무인데 말이야. 왜 얘 세워놓고 당신들이 안에서 노닥거리냐고. 공무원 뭐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야. 그렇죠. 내가 저 의경놈한테 너 들어가 쉬어. 그리고
시간 여기 시간 딱 정해갖고 의경하고 똑같이 당신네들하고 시간 그거 해가지고 근무하라고. 그럼요. 그 소리 빽빽 지르고 왔는데 뭐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 뭐 시장이 전화를 했는지 뭐가 전화를 했는지 서장이 그걸 뭐 젊은 애들이 하는데 그걸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전경도 의경도 대한민국 경찰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경찰이 왜 가서 시다발이 들고 있습니까 걔들. 그건 아니면 모르겠어요. 진짜 내 경찰 생활은 험난했어요. 예. 오늘 실점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예. 나는 그런 꼴을 못 보겠더라고. 구역질러서. 순찰 잘 돌고 도둑놈 잘 잡으면 그게 경찰 땡이지 무슨 개풀이나 불 떠먹는 얘기야.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그 야단을 쳤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흉기 후들려서 살해했네. 네, 아들이요. 아버지를. 집에서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하고 도망갔어요. 아휴. 20대 남성이. 이건 4일날 많습니다. 예, 이번 연휴였네요. 예.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존속살인입니다, 이건.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요. 20대 남성을 잡아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 10월 3일 날 21시 40분이니까 밤 9시 40분이네요. 네. 10월 3일 날이네. 개천절 날. 네. 부모하고 함께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50대인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네요. 근데 이제 범행 당시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계속 봤나 보죠.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 자식이 집안에 있던 흉기 들고 와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그냥 마구 찔러버렸어요. 아휴.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 범행 현장을 어머니도 목격을 했네.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기가 찬 일이네. 예. 그 엄마가 신고했어요. 엄마가 신고해서 그 아파트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고 그러는데 무직이래요. 근데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순간적으로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심신미약하고 심신상실은 달라요. 심신미약은 그냥 정신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심신상실은 아예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책임성이 조각돼요. 책임을 지우지 못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그러는데 책임성 조각사유는 처벌을 못해요. 그렇죠. 처벌 불가사유거든. 그 심신상실인 경우는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거. 그런 사람이 범행한 거는 의식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 범죄는 고의성이 범죄인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심신상실은 처벌 아예 못한다고 봐야 되고 심신미약이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그 형량 참작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마 해당 병원에 가서 대단히 불행하게도 엄마가 또 진단서 끊어다 줘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면 또 뭐 재판 과정에서 그 정신감정 뭐 받기도 하잖아요. 정신감정도 받아요. 당연히 정신감정 의뢰도 하고 아마 형량이 떨어져도 이 사람은 치료 감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 공주에 있는 국립 법무병원에. 그러니까 뭐 이 정신질환이 진짜 막 조현병처럼 좀 심각한 병이다라고 하면 또 더 참작이 많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심신미약으로 약을 먹고 있다 손 치더라도 꼭 따지는 거는 범행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심신이 미약했냐 안 미약했냐를 따져요. 근데 맞아요. 그때는 멀쩡했다면 얘는 근데 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약간의 참작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딪혔던 순간이 아니라 조금 아빠가 부딪혔다가 이제 아빠가 잔소리하고 가서 누웠단 말이야. 누웠는데 한참 있다 가서 공격했어. 그렇다면 범행 당시에 얘가 심신이 이상하다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주했다고 하잖아요. 도망도 간 거 보면 이것도 이게 저
멀쩡하지 않은 놈이 도망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멀뚱멀뚱 서 있다고 네, 잘못한 걸 모르니까. 자기가 뭔 짓 했는지를 모르면 뭐 도망갈 이유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심신미약으로 보는데 심신미약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존재는 해요. 이게 약 치료하고 있었으니까. 정신병력. 그렇지만 많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은 많아요. 요런 거는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술 먹고 그런 것도 인정을 해버렸었던 거 아니야. 명정상태. 조두순이 마냥 명정상태. 그 더럽게 그 정말 재수 없는 우리 시험도 많이 나오죠. 명정상태.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 뭐 명정상태에서 범행했다. 명정. 그러니까 술이 취하고 이성상실 상태. 그런데 술은 지가 처먹었잖아. 그거를 참작해 준 게 이제 조두순이 사건이고 그 전에는 술 취해갖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그래갖고 거의 심신미약 상태를 많이 인정해서 그냥 다 내보냈어. 박앤세일로.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오히려 가중에 대해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그 원인을 스스로 술 마셔갖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 그게 너무 웃겨요. 그게 웃기죠. 음주운전은 처벌을 하는데 술 먹고 범행하면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술 먹고 사고 치면 돼. 그러니까요. 맞아. 술 먹고 사고 치면 5년 받을 거 3년 받으면 되잖아. 그 옛날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래 예전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엄청 열받았다니까. 우리가 조사 받을 때도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뭐야? 조사 받으면서 피의자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나 여러 가지 그 질문이라든지 하는 행동으로 볼 때는 그 범행 당시에 뭐 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전혀 술이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보고서를 엄청 열심히 써서 냈었죠. 정말 그게 중요했거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걸 써서 올리고 그래도 재판에서 변호사가 얘기해갖고 빼더라고. 맞아요. 예전에 화딱지나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네, 그냥 우리끼리도 그 얘기 많이 했어. 야, 술 먹고 사고 치면 감형받는 나라 이 나라 말이야. 맞아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누가 술 먹으라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먹고 사고. 조두순이가 유일한 그거잖아요. 술 처먹고 한 거로 12년밖에 안 받고. 물론 그 조두순이는 그 당시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걸 모르고 그전 구법으로 그 의유를 한 검사가 징계 먹었죠. 맞아요. 그 바람에 형량이 뚝 꺾였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새로운 법이 그 당시에 나왔다고. 그 아동 강간 그 특별법이 나왔는데 이 검사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구법으로 강간 치상 뭐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성폭력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해야지. 그렇죠. 크거든요. 특별법 만들어낸 목적이 그건데. 그거를 검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징계 받았잖아요. 받을 만하죠. 그 판사가 판결할 때 판사는 그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불고불리의 원칙. 그게 뭐냐면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가 내가 보니까 이거는 특별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법을 판사가 마음대로 바꿔갖고 이거 특별법으로 해야 돼. 찍찍찍 긋고 하는 게 없어요.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그 범위 내에서만 그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교수님 제가 그래도 판사들이 요즘에는 공소장 변경하라고 판사들이 또 이렇게 의사를 다시 이거 다른 제명으로 가능한데 왜 이걸로 이런 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판사님들이 멋있는 판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한 제목으로 재판을 하면 무죄 나올 수도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권고하는 판사님들이 맞는 거죠. 아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죠. 하여튼 뭐 존속살인 관련돼서는 요전번에 뭐 우리 홍 박사가 아주 길게 한번 다뤄줬으니까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반박살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심신미약 같은 거는 분명히 적용될 것 같고요. 존속살해라고 하더라도 존속살인 뭐 무기 아니면 뭐 근데 이거 아마 많이 감형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 이제 감형 사유가 있잖아요. 정신질환으로. 그러니까요. 아이고 비극이네요. 야, 근데 그 면박 좋다고 아버지 그 면박을 주는 그 순간 욱해서 범행했으면 모르겠는데 면박 줘놓고 이제 아버지 침대에서 누우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항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렸다 공격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한 거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파서 정신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네. 이런 부분은 좀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짜 순식간에 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아직 50대면 아직 한참 젊으실 젊고 텐데. 그거를 목격한 어머니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는 남편, 가해자는 아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 간의 이런 조속살해 이런 거는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아 이건 좀 추석 연휴 기간에 좀 비극 같은 일이 발생했네요. 네, 안타깝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하다가 집에다가 불 지른 남편. 예. 그는 또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추락사했어요. 그 본인만. 참 기가 찬 일이야. 5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에 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다 불을 붙였어요. 아이고. 그런데 지는 저 베란다로 불 붙여놓고 대피했다가 추락사했어. 대피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피한 거죠, 본인만. 4일 날 그러니까 이거 발생한 건 3일이에요. 10월 3일 날 예. 오후 1시 35분 대낮이에요. 예. 1시 35분에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 아파트 20층 집안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게 어디서 배워쳐먹은 거야 이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거. 이거는요. 큰일 나요. 그 방화죄를 크게 처벌하는 이유는 맞아요.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맞습니다. 불이 나버리면 이웃집까지 이유 없이 공동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서 강력 처벌하는 겁니다. 강력범인 겁니다. 이거 자기네 집 부부싸움 한다고 지네 집에 불 질렀는데 그 옆으로 다 번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 불을 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집안에 있던 친척 한 명은 무사히 문을 열고 도망갔나 봐. 네. 근데 본인은 아파트 베란다로 피했다가 불길이 번지니까 거기서 추락사했어. 매달려 있다가. 예. 네. 아이고, 환장하겠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예초기에다 넣는 휘발유래요 그게. 아이고. 그걸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뭐 개인 가정사라 뭐 싸운 이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아마 자기는 불을 확 질르니까 불이 번지니까 아내하고 친척은 바깥으로 현관문 열고 뛰어나갔나 봐. 그런 거 같죠. 근데 지는 불 질러놓고 앞쪽으로 못 간 거죠. 못 간 거야. 불이 앞쪽으로. 번지니까 그러니까 베란다로 뒤쪽으로. 피해서 20층. 예. 그런데 글로 번져오니까 매달렸어 베란다에. 예. 얼마나 매달려 있겠어. 그냥 떨어지. 그럼요. 20층에서요. 그래서 본인이 추락사한 건데 이거는 사망하고 진짜 이런 거를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 이거. 네, 정말. 맞아요. 본인이 자초한 거네요. 비난 받아가면서 목숨 잃고. 네.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데 집에다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요. 불을 지르면 안 되죠. 응? 그 전에 나 이제 이런 사건 일선에 있을 때 꽤 해봤는데 예. 꼭 부부 싸움하면은 말이야. 예. 그 불 질러 집에. 아니 왜 불을 지르지? 뭐 물건 때려 부시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 예. 근데 나는 그 물건 때려 부시는 놈들도 바보라고 생각해. 자기 물건이잖아요. 어차피 지 돈 주고 사야 되고 그거 돈 테레비 때려 부시면 그거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 지가 집어던진 밥그릇 깨지면 지가 사야 할 거 아니야. 멍청한 거지 멍청한 거. 하려면 소리 크게 나는 콜라 페트병이나 땅땅 두들기던지.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멍청한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이제 잡아가지고 오면 앉혀놓고 내가 한참 얘기하지. IQ 얼마야 IQ? 당신 IQ 얼마야 그러면? 왜 여기서 IQ가? 네. 아니 IQ가 안 좋은 사람이야 이게. 왜 경찰이 그런 얘기해? 아니 당신 멍청하잖아. 당신 쎄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사는 접시, 텔레비전. 그거 왜 깨? 또 당신 돈 주고 사야 할 거 아니야. 또 벌어서 죽으라고 벌어갖고 그것도 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이게 다 준 거요. 내가 이제 아주 얄미워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또 눈 깜빡깜빡하면서 또 맞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말이 틀리지는 않으니까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런 것 같은가 봐.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 깜빡깜빡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싶으면 페트병 빈 거 놨다가 땅바닥을 쳐라. 그것도 이제 소음 들리면 이제 바로 친구 들어와 잡아가긴 하지만 이제 뭐 오직하면 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물건을 때려 부수는 거나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행이 수반되는 거나 똑같아요. 맞아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그건 폭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비굴한 새끼들 이 가폭 사범 중에서
아내가 고통받게 하려고 예. 아내가 가장 아끼는 거한테 존재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 애를 때리는. 네. 아유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새끼들 그게. 그 맞아요. 예. 아내가 기르던 강아지 때리거나.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인성이 엿 같은 새끼들인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새끼들은 정말 밉더라고. 이게 보면 결국은 그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그런 행동하는 건데 진짜 그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만 낮추면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뭐 득이 될 게 없다는 거 다들 알 텐데 바보 아니면. 근데 그걸 못 참아서 잠깐을. 그런 바보들도 있더라고. 나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 이제 그 마약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박 PD가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우리 박 PD 안 놀았어요. 안 쉬었어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구속됐다 나온 사람을 네. 어렵게 차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따왔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오겠는데. 네. 이것도 이제 마약 사건이야. 네. 500만 원을 준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예. 속옷 속에다가 마약을 숨겨서 국내로 밀수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아이고. 아니 근데 무슨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뭐 돈을 또 따로 쓰나 보죠. 남편이 500만 원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마약 밀수를 해요. 이 20대 여성 이 여성도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부는 부창부수예요. 부창부수네. 딱이네. 진짜. 부창부수야. 네. 특가법 상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예요. 예. 여자 24살이네. 아이고 젊네요. 징역 4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3,300만 원 추징까지 당했어요. 500만 원 벌려다가. 이게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 11월 6일 날 네. 아침 7시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옷 속에다가 3,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가지고 국내로 밀수. 그래서 추징이 3,300인 거예요. 네. 그 밀수하자면 기소됐는데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해외 매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는 네. 그 판매상으로부터 지게꾼 섭외 제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 놈이 받은 거야. 야, 너 그 어디 운반 좀 할래? 운반 좀 할래? 예. 그러면 돈 좀 줄게. 예. 그러니까 현금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예. 남편 놈이 그걸 받아갖고 야, 나 대신 네가 좀 갔다 와라. 이런 새끼가 어떻게 남편이 이런 새끼가? 그러니까요. 이런 놈하고는 빨리 이혼해야 돼. 이런 거하고 더 이상 살면 안 돼. 이게 뭔 좋은 일이라고 이걸 부인을 시키냐고요. 현금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네가 좀 다녀와라.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시켜서 자기 마누라를. 이런 놈하고 살면 안 되고 이런 놈은 어디 지나가다가 뭐 무슨 일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마누라 앞에다 밀어놓고 도망갈 놈이요. 그래 맞아요. 이런 놈 믿고 살면 안 되지. 예. 그 지게꾼 섭외 이제 지게꾼이죠. 그게 나르는 거니까. 지게꾼 섭외를 받으니까 지 마누라한테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여행 가는 셈 치고 갔다 와. 그게 무슨 그러고 이제 여러 개 얘기했겠지. 이제 방법을. 남자들은 이게 속옷이 간단하잖아. 속옷 같은 게 간단한데 여자들은 옷 함부로 못 들춰본다. 그리고 속옷 여러 개 겹쳐 입으면 거기에다가 마약 숨기면 안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 아닐 수 있어 이 새끼. 조사해봐야 돼. 남편. 그러게요. 이런 거를. 남편 요거 지게꾼 요번 아내한테 시킨 게 처음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게꾼 역할을 꽤 했을지도 있어요. 이거. 네. 왜 그러냐면 지게꾼을 의뢰하는 놈들이 지게꾼 아닌 놈들하고 거래 없이는 바로바로 안 시켜요. 그렇죠. 조차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거래해봐서 믿음직하니까 이 남편한테 시켰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남편 그동안 지게꾼 노릇 한 게 있는지도 여죄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네네. 그 여자 역시 뭐 시키는 대로 해외로 출국하고 속옷을 겹겹이 입어가지고 뭐 마약을 숨기고 밀수하다가 딱 걸렸는데 근데 이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하고 21년도에 뇌출혈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 뭔 상관이야? 하면 심신미약이야. 이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감정 소견서 같은 거 다 받았어요. 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 안 되는 이유가요. 숨긴 방법이 지능적이에요. 그래요. 속옷을 속옷 겹겹이 입어가지고. 속옷을 겹겹이 입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심신미약이에요. 이게. 네. 지능적인데. 그러니까 그 인정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3,300만 원을 치니까. 그렇죠. 원가로 그렇다니까. 네.
그 마약류가 모두 시중에 유통됐으나 처음부터 마약류 밀수에 적극적으로 이미 들어와서 이거 하긴 했네. 이거 이제 그 애초에 처음에 그 제안한 게 이제 와이프가 아니라는 점을 좀 참작해 준 것 같아요. 남편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아내가 막 적극적으로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걸 참작했다. 그걸 참작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온 거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저 시중에 이미 성공했네. 속옷 속에 이미 그래서 저 지게꾼 역할 해가지고 그놈한테 준 거고 예. 그게 유통돼서 다 팔린 거야. 맞아요. 근데 그 하선 상선 따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 거기에서 이 저 지게꾼 역할한 이 여자가 딱 걸려드는 거야.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밀수로 예. 된 거네. 뭐 전과 없다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준 것도 징역 4년이에요. 마약 밀수는 무기까지 가능해요. 맞아 이거 강력 엄청나게 셉니다. 마약 밀수는. 그러니까 이 마약 사범 이제 지금은 이제 경찰에 마약 수사대가 있어요. 마약 반이 옛날에 마약 반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마약 팀이 있어 아예. 이 마약 근데 그 전에 이제 전부 강력에서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요? 저 근무할 때는 전부 강력에서 마약까지 다 했어요. 그 내가 마약 사범 다 따봤다니까.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사할 때 직접 현장 나가서 과학수사까지 우리가 직접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딱 가서 사람 죽어 있으면 저 머리 속을 먼저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듬어 봐요. 여기 속으로 머리 속을 다 이렇게 눌러본다고. 그걸 이제 장갑 끼고 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이 머리에 함몰된 데가 있나 이렇게도 보고 이런 거 현장에 떨어져 있는 그 시신도 우리 손으로 만지고 과학수사 팀이 지금 그 따로 지금은 있지만 그 전에 과수반 해가지고 한 명이 근무해 격일제로 한 사람 두 명이 과수반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발생하면 오늘 당번 하나 나오는데 걔가 혼자서 어떻게 다 해? 그럼요. 지문 제출해야지 걔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지문 제출하라고 그러고 시신 만지고 하는 거 전부 우리 강력 형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과학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현장에 훼손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들 그런 그 노하우 그러니까 나도 또 열심히 배웠고 과학수사를. 그렇죠. 노하우 뭐 이런 거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손을 꽉 쥐고 있는데 손 억지로 펴보니까 와이셔츠 단추 하나 여기 있어갖고 주머니 넣어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그는 범인 검거해서 제조해서 하는 적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없는 건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험은 했어요. 교수님 구더기도 맨날 크기별로 구더기도 잡아오시고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눠갖고 샘플링을 해야 돼요. 육안으로 해서 집게로 해가지고 구더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맨날 얘기하지만 똥 싸고 가신 분들 똥 싸면 똥 하층부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거 파내고 또 중간 그다음에 맨 끝 부분 잘린 부분 상층부 요 세 부분을 또 비닐봉지에 찍어가지고 넣고 냄새 더럽게 나죠. 그래도 이제 그거 하면서 혈액형 나왔어. 너 이 새끼야. 잡혔어. 100% 나오니까 똥에서는. 그렇죠. 혈액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DNA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DNA를 가지면 그때는 이제 혈액형만 나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 똥 싸고 왔어. 너 이 새끼 이제 다 잡았어. 너. 다 잡혔어. 너.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똥 채취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로 그런 현장 뺑방도 따로 없어갖고 뺑소니도 강력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뺑소니 사고 나면 또 강력 형사들이 그때 출동해서 뺑소니 수사를 하는 방법을 또 알죠.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유리물 같은 거 전부 주워 가지고 와서 몇 년씩 어느 회사에서 뭐 제조된 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조사해갖고 검거하고 물론 그 노하우가 그대로 뺑반으로 갔어요. 뺑반이 이제 그 강력팀에 있던 사람들을 뺑반 만들면서 간 거야. 강력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뺑반의 기초는 강력이에요. 거의 뭐 대다수 많이 하셨네요. 네, 여성 속옷 얘기는 이거 해도 되나? 지금 이 마약 여성 속옷에 감췄다고 그랬는데요. 네네. 엄밀히 얘기하면 속옷에 감춘 게 아니에요. 몸 신체? 네.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죠. 그러고 이제 꼭 여성들이 이제
그 몸속에 감추고 속옷 겹겹이 입는데 겹겹이 입는 이유는 또 예. 반드시 생리대에 부착해가지고 생리 중이라고 또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 생혈을 구해서 생리 중인 것처럼. 네. 아. 생혈을 구해서 거기다 뿌려가지고 예. 다수불편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여성들도 있어요. 아유 참 정성이 근데 이제 그 대단하네요. 생혈이 사람 찔러갖고 구하는 건 어렵잖아. 동- 그러니까 저 베트남 이런데 닭피 같은 거, 동물피. 동물피 같은 거 칠해가지고 이렇게 생리대로 대고. 그 대고 이런 사람. 진짜 찝찝하지도 않은가 그 봐. 인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거 꺼내가지고 검사하려고 그러면 막 꺼내가지고 막 내놓는다는 거야. 아유 자기 생리 중이라고 하는데 막- 왜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냐.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참 이제 돈 때문에 별별 별짓 다 짓을 다 하네요. 대신 하네요. 그거 한번 일단 들어오면 그냥 엄청나게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뭐 말 그대로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그런 짓을 아유, 하잖아. 근데 저도 봤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근데 참 깝깝하더라고. 그것도 분명히 난감할 것 있는데 같아요.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하냔 필요는 없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경우는 그냥 붙들어 놓고 예. 여경이 흔치 않을 때라 어떻게 못 하고 음. 이제 뭐 이 저 경찰서에 그 당시에는 이게 돌려서 해준 전화 교환원도 있었고 네네. 전화 교환 여성분들? 타이피스트들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양해가 됐어요. 이 검찰하고 네네. 이제 그분들 모셔가지고 와서 이제 좀 신체 검사해달라. 어떻게 해요? 여성이 없는데. 예. 신체 검사해달라. 그 신체 검사하면 이제 여성이 벗겨가지고 여성이 보는 거니까 이제 상관없지. 근데 네. 끝까지 뻗대면 그쵸. 또 또 강제로. 해먹죠. 예. 그러면 또 아이고 뭐 저 여자 뭐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병원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병원 데려가는데 병원을 왜 안 데려가려고 형사들이 그러냐면 돈이 네. 들잖아. 아. 그 당시에 그런 돈이 수사비로 나오지도 않을 때니까. 아유. 하게 제가 하던 그건 쌍팔년도 얘기예요. 볼펜 하나 안 나왔으니까. 수갑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절을 겪었나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네. 뭐 한 4가지 정도 이슈 가지고 네. 다뤄봤습니다. 예, 아이고.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